안녕하세요. 오늘은 흡수식 냉동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흡수식 냉동기는 그 장비 내부를 대기압보다 매우 낮은 저압의 조건으로 만들어주고요. 이런 저압의 조건에서 증발하는 냉매의 증발 잡열을 이용해서 냉수를 냉각을 시켜서 냉방 효과를 발휘하는 그런 냉동기고요. 이 증발된 냉매가 이제 흡수제하고 혼합이 되게 되는데, 이렇게 혼합된 흡수제를 그 외부의 그 열온으로 가열을 해서 냉매하고 흡수제를 분해를 해내고요. 그리고 여기서 분리된 그 냉매를 냉각수에 의해서, 냉각탑에 이제 연결된 냉각수죠. 냉각수에 의해서 응축을 시켜서 다시 증발기로 보내서 계속해서 이제 냉동 사이클이 운전이 되도록 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여기 설명되어 있는 이런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흡수제로 리튬 브로마이드를 사용을 하고 냉매로 물을 사용하는,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많이 보는 그런 리튬 브로마이드 흡수식 냉동기를 기본적인 내용으로 설명을 좀 드리고 있고요. 흡수식 냉동기가 이제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는 없지만, 냉매로 암모니아를 사용을 하고 흡수제로 물을 사용하는 암모니아 흡수식 냉동기도 있긴 합니다. 근데 저희가 주변에서 흔히 보기는 좀 어렵고요. 기본적으로 제 책에서는 리튬 브로마이드의 내용으로 특별한 언급이 없더라도 그런 내용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흡수식 냉동기가 기계식 방법, 즉 터보 냉동기라든지 스크롤 압축기를 이용한 그런 다른 냉동기들보다는 운전 효율이 매우 낮거든요. 이게 COP가 1이나 1.3, 그 정도 선에서 낮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터보 냉동기 같은 경우는 COP가 요즘 5.8, 6 넘어가고 이런 게 많죠. 그래서 다른 냉동기에 비해서는 매우 운전 효율이 낮기 때문에 일반적인 조건에서는 흡수식 냉동기를 사실은 많이 사용을 하지는 않고요. 가열원이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공급이 되는 그런 지역 난방에 이제 고온수를 공급받는다든지, 또는 이제 도시가스를 사용을 한다든지, 또는 이제 법적으로 흡수식 냉동기를 써야 되는 경우가 또 있죠. 일단 지역 난방 지역 같은 경우는 건물주가 좋든 싫든 간에 이제 법적으로 냉방 장치로서 이제 흡수식 냉동기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쨌든 또 지역 난방에서 고온수를 일반적으로 좀 저렴한 비용으로 경제성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저렴하게 이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흡수식 냉동기 가능한 것이죠. 그거 말고 이제 공공기관에서도 또 전력 수급 관계로 인해서 이제 빙축열이라든지 이런 가스식 냉동기, 또는 신재생 에너지 이런 것들을 써서 이제 냉방을 하도록 하는 그런 경우에 또 흡수식 냉동기나 가스치화식 냉동기 이런 거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주변에 열병합 발전소라든지 소각로 등에서 폐열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 고온의 배기가스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경우라든지, 또는 공장에서 이제 저렴하게 대규모로 증기가 많이 생산되는 경우, 또는 생산 라인에서 1차적으로 쓰고 남은 고온의 증기에서 이제 2차적으로 나온 저온의 증기나 응축수, 이런 것들을, 고온의 응축수 이런 걸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이제 공장에서는 흡수식 냉동기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끔은 보면 이 흡수식 냉동기가 이제 냉방뿐만 아니라 난방까지도 하죠. 대표적으로 이제 가스직화식 흡수식 냉동기 같은 경우가 이제 냉방뿐만 아니라 난방까지도 가능한데, 이런 경우에는 흡수식 냉온수기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냉온수기라 하는 거는 냉수와 온수를 동시에 계절에 따라서 공급할 수 있다는 의미니까 말 그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흡수식 냉동기가 이제 열효율이 낮기 때문에 운전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열변기를 몇 개를 설치를 해서 이런 냉방 사이클 과정에서 계속해서 열들을 다시 2차적으로 가열원으로 재활용하고 하는 식으로 해서 열효율을 높이는데, 이제 이런 과정에 이 열변기나 또는 재생기나 같은 맥락입니다. 재생기 숫자에 맞춰서 열변기도 거의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재생기나 열변기가 몇 개가 설치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한 개 설치되어 있으면 반응용, 2개가 설치되어 있으면 이중용,
그다음에 요즘은 이제 삼중 효용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요즘 이제 대부분 쓰고 있는 거는 이중 효용이에요. 지역난방 공사에서 요즘 이제 흡수식 냉동기로 기본적으로 쓰도록 하고 있는 게 이제 이중 효용이고요. 단유형 같은 경우에는 공급되는 이제 열원의 온도가 낮은 상태, 뭐 태양열과 이제 연결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소각로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그 열원의 온도가 좀 낮은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효율이 낮더라도 그런 폐열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단유형을 요즘도 이제 간혹 쓰는 경우는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이중 효용 흡수식 냉동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삼중 효용은 개발된 지가 얼마 되질 않아서 아직까지는 많이 보급이 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고 장비 가격도 비싼 데다가 일부 또 이 삼중유용 장비가 갖고 있는 그 몇 가지 특성들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건물에서 관리자들이 쉽게 이렇게 운전하기에 좀 난해한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널리 활성화되고 있지는 않은데 어쨌든 뭐 계속해서 이제 흡수식 냉동기 효율을 높이기 위한 그런 방법들로 인해서 점점 뭐 이런 삼중유용이라든지 다른 방식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흡수식 냉동기하고 이제 흡수식 냉온수기가 있고, 먼저 이제 냉온수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도시가스라든지 이런 그 화석연료를 이용해서 바로 떼는 거죠. 버너가 있는 거죠, 버너. 연소 파트가 있고, 거기서 이제, 버너를 이용해서 이 재생기를 이제 구성하는 그런 경우고, 또는, 태양열과 이제 연결을 해서, 태양열을 이용하면 이제 태양열에서 나오는, 지별판에서 나오는 온수를 이용하기 때문에, 겨울에는 이제 그 온수를 이용해서 그 온수 생산도 가능하겠죠. 흡수식 냉동기에 이제 열원으로 증기를 사용하는 경우, 또 온수를 사용하는 경우, 태양열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 이제 지역난방공사에서 그 흡수식 냉동기를 쓸 때는 중온수를 받는 거죠. 보통, 이 중온수 온도가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95도 정도,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받는데, 또 지역에 따라서는 뭐 100도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공수 받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이런 경우에 이제 열병합 발전소 그 자체 설치된다든지 뭐 이런 경우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사양에 뭐 여기에 95도나 110도가 지금 일중효용으로 돼 있는데 지금은 이 부분이 다 이중효용으로 다 사용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저온수 70도나 80도 이렇게 되는 저온수 부분에서만 이제 일중효용을 쓰고요. 그래서 이 칸이 여기쯤까지 이제 가서 이중효용을 지금 쓰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걸 제가 이제 다음 책 낼 때는 개정할 때는 좀 수정을 해야 되겠네요. 증기를 쓸 때는 뭐 보통 이제 저압보다는 중압 정도를 쓰죠. 보통은 한 8kg 정도 보통 그 증기 보일러에서 8kg로 보일러를 운전시켜서 8kg의 증기를 흡수식 냉동기에 보내서 최소 이제 7kg에서 8kg 정도의 압력으로 증기를 보내야만 흡수식 냉동기에서 이제 재생기가 정상적으로 좀 운전이 되죠. 5kg나 3kg 이렇게 너무 낮은 압력으로 가게 되면 흡수식 냉동기 제대로 잘 운전이 안 돼서 보통은 한 7, 8kg 정도 그 정도 보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증기 쪽에서 보일러에서 이제 강압변을 써서 5kg나 3kg나 줄여서 이쪽에 일반 공조기라든지 급탕 가열기 쪽에 보내서 이렇게 쓰는 식으로 해서 보통 건물에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태양열 같은 경우에 이제 저온이죠. 보통 70에서 80도, 뭐 아주 뜨거운 날은 90도까지도 가지만 어쨌든 이런 태양열 지별판하고 연결되었을 때는 이제 일중용 아직도 좀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단위용은 이제 COP가 0.7도 좀 안 되죠, 대부분. 그래서 굉장히 효율이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터보 냉동기나 이런 거에 보면 비교할 안 되는 수준이죠. 그래서, 이런 저온의 여러 저온수를 받아서 연계되어 있는 그런 경우에만 요즘은 이제 쓰고 있는 상황이고, 뭐 그런 내용이고요. 이중유용은 고온의 열원을 2번 이용을 하고 또 냉매나 수제 계통에서 이제 열들을
한 번, 두 번 더 다시 다음 사이클에서 오는 흡수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열하는 그런 걸로 쓰도록 해서 이제 열경기를, 재생기하고 열경기를 두 개를 이제 설치를 하는 그런 방식이고, 이렇게 하게 되면 단위형보다는 성능 개수가 약 50% 정도 증가하고 40% 정도 증기 흡입율이 감소하고 약 30%의 배기열량이 감소하고 어쨌든 단위형보다는 굉장히 이제 열 효율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요즘은 다 이중유용 흡수식 냉동기를 좀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런 퍼센트들은 업체들마다 장비들마다 조금씩 다르니까요. 이건 절대적인 그런 수치는 아니니까 그렇게 참고적으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흡수식 냉동기의 냉면 이제 흡수제를 보면 우리가 주위에서 이제 보는 대부분의 흡수식 냉동기는 리튬 브로마이드가 흡수제로 사용되고 물은 냉매 역할을 하는 그런 냉동기가 저희가 이제 보는 대부분의 흡수식 냉동기고 암모니아가 냉매의 역할을 하고 물이 여기서는 이제 거꾸로 흡수제 역할을 하는 그런 냉동기가 있어요. 암모니아 흡수식 냉동기인데 이거는 저희가 주위에서 좀 보기는 어렵고요. 어떤 일부 소형 흡수식 냉동기 또는 연구용으로도 좀 쓰고 그다음에 이제 냉방이 아니라 냉동을 해야 되는 냉동고라든지 이런 그런 냉동이 필요한 쪽에서 흡수식 냉동기를 사용할 경우에 이제 일부 적용이 되고 있는데 흡수식 냉동기는 저도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여태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에는 좀 보기 어렵고 이 리튬브로마이드와 물을 이용한 흡수식 냉동기는 비등점이 높은 물을 냉매로 사용하기 있기 때문에 국냉화가 좀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국냉화라는 건 이제 우리 에어컨처럼 국냉식 에어컨처럼 그냥 그런 실외기를 바로 냉동기하고 연결해서 쓰기가 좀 어렵다는 얘기죠. 냉각탑을 이용해서 별도의 냉각수를 받아서 하는 순행식으로 그런 흡수식 냉동기를 구성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0도 이하의 저온을 얻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물이 냉매이기 때문에 0도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동파가 나겠죠. 냉매가 굳어버리니까 얼음이 돼서. 그다음에 이제 부식성이 강하기 때문에 리튬 브로마이드가 공기라든지 이런 것과 접하게 되면 강한 부식성을 발휘해서 용액 관리를 좀 잘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암모니아나 물을 이용한 암모니아 흡수식 냉동기는 암모니아 자체가 이제 유독성하고 좀 가연성이나 폭발성들이 어느 정도 있어서 이제 조금 다루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고 또 이제 암모니아 냉동기는 제가 알기로는 이 저압으로 운전되는 게 아니라 고압으로 운전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스템 자체가 이 암모니아 자체가 이제 기체이기 때문에 그거를 냉매로 활용하기 위해서 높은 고압으로 안에 장비 내부 상태를 만들어야 되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약간 좀 부담이 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쪽 흡수식 냉동기뿐만 아니라 기계식 냉동기, 터보 냉동기 이런 계통 쪽에서도 친환경 냉매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어서 이런 암모니아라든지 CO2라든지 이런 친환경 냉매들에 대한 관심들이 조금 더 생겨나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국내에서도 이 암모니아 냉동기들이 좀 있긴 있어요. 소형에서 있긴 있는데 저희가 주변에서 흔히 보기는 좀 어렵고 왜냐하면 이 정도의 용량에 또 가격이 상당히 좀 비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 용량이면 그냥 다 시스템 에어컨을 놓지 특별히 암모니아 흡수식 냉동기를 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주변에서 보기는 좀 어려운 거고요. 이제 흡수식 냉동기의 작동 원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물이 이제 냉매로 사용된다고 했는데 이 물이 이제 보통 일반적인 대기압 조건에서는 100도씨까지 가열을 해야 이제 액체에서 수증기로, 증기로 기체로 바뀌게 되죠. 그렇게 이제 100도 증발을 하게 되는데 이게 대기압보다 매우 낮은 진공 상태로 압력을 낮추게 되면 이 100도씨보다도 훨씬 더 낮은 온도에서 물이 끓게 돼요. 물이 끓어서 이제 증기로 기체로 변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흡수식 냉동기는 장비 내부의 압력을 약 5에서 7 mmHg. 우리가 이제 대기압이 760 mmHg니까
760보다 굉장히 낮은 아주 낮은 저압의 진공이죠. 거의 진공 상태로 장비 내부를 유지를 하게 되면 물이 약 5도씩, 5도에서 6도 정도 사이에서 이제 끓는 거죠. 요 사이가 되면. 그래서 5, 6도 정도에서 물을 증발시키면서 그 물이 증발되면서 증발 잠열이 필요하고 그 증발 잠열을, 이 증발기 내부에 흐르고 있는 그 냉수, 이제 펜콜이나 공조기 쪽에서 오는 그 냉수를 냉수 순환펌프로 계속 흡수지 냉동기에 순환시켜 주는데 그 냉수로부터 이제 증발 잠열을 얻으면서 그 수증기로 변하게 되는 거죠, 물이. 그래서 물은 증발 잠열을 빼앗기면서 그 냉수는 냉각이 돼서 이제 냉방 효과를 발휘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 흡수식 냉동기는 기본적으로 이제 한쪽에는 이제 증발기가 있고, 그 다른 한쪽에는 흡수기가 있어요. 그 증발기 쪽에는 그 냉매인 물이 들어가 있고요. 물이 증발을 하고, 이 증발된 물이 흡수기 쪽으로 넘어가는데, 이 흡수기 안에는 이 물을 흡수할 수 있는, 물을 잘 흡수하는 성질을 가진 리튬 브로마이드가 들어가 있는데, 이 리튬 브로마이드가, 원래는 이제 상온에서는 소금과 같이 이제 하얀 그 알갱이, 가루나 뭐 이런 알갱이 형태로, 고체 형태로 있어요. 이게 용융점이 500몇 도?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이제 알갱이 상태로 돼 있다 보니까 뭐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사이클을 뭐 이렇게 순환시켜서 할 수가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이 리튬 브로마이드를 물에다 녹여요. 리튬 브로마이드 수용액, 그 수용액 리튬 브로마이드가 뭐 한 56%나 60 몇 프로 사이에 60% 내외의 수용액으로 돼 있는 그런 상태를 가서 이용을 하는 거고요. 그 정도의 그 수용액에서도 요 증기가 증발기에서 발생된 이 증기를 잘 흡수를 해요. 그래서 이 증발기 쪽에서 증발된 냉매 물을 이쪽 흡수기 쪽에 있는 리튬 브로마이드 수용액이 빨아당겨서 그 증기들이 이렇게 녹아 들어가는 흡수시켜버리는 그런 상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 진공 상태가 이제 유지되는 거죠. 증발기하고 이제 흡수기 내에 코일이 설치가 돼서 증발기 쪽에는 냉수 코일이 설치가 되고 흡수기 쪽에는 냉각수가 이제 설치가 되고요. 증발기에서 물이 증발하면서 필요한 증발 잠열을 증발기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냉수 코일로부터 얻으면서 이제 냉수가 온도가 떨어져서 냉방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거고, 흡수기 내부에는 리튬 브로마이드가 물을 증발기에서 넘어온 물 증기, 냉매 증기를 이제 흡수할 때 열이 발생이 돼요. 이건 이제 흡일 반응 흡수라는 과정에서 증기가 수용액 속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증기가 응축 잠열이 발생되게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증기가 리튬 브로마이드 수용액으로 흡수되는 과정에서 응축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응축 잠열이 발생되고 그 응축 잠열을 냉각수가 이제 흡수를 해서 냉각탑에 가서 이제 외부의 대기 중으로 버리고 다시 또 차가워진 냉각수가 와서 계속해서 리튬 브로마이드가 증기를 흡수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발열을 계속해서 이제 시켜주는 그런 작용을 냉각수가 해야 되는 거고요. 냉각수는 이제 보통 40도 미만으로 온도를 좀 유지를 해야 되고요. 냉각수 온도가 이제 너무 높게 되면 이 흡수액이 증기를 잘 흡수를 못하게 돼요. 그래서 흡수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냉방 능력도 현저히 이제 줄어들게 되고요. 장비의 전체적인 구성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냉수가 들어가는 이쪽이 이제 증발기고요. 이쪽에 요 밑에 이제 고여 있는 게 이제 물이고요. 이 물이 이제 냉매 순환 펌프예요. 물이라고 하면 이제 이쪽 냉수하고 좀 헷갈리니까 냉매라고 할게요. 냉매에 액체로 된 냉매를 순환 펌프가 위에서 이렇게 뿌려주면 이 안에가 이제 낮은 5에서 7, 보통 이제 5.6이나 한 6mmH 정도, 그 정도의 낮은 저압이기 때문에 거기서 쉽게 5도나 6도씨에서 이제 물이 증발을 하게 돼요. 증발된 물이 증발을 하면서 이 냉수를 12도로 들어왔던 냉수를 7도까지 냉각시켜서 나가는 거죠.
증발하는 게 이제 5도에서 6도 정도 되니까 이제 나가는 그 냉수 온도가, 공급되는 냉수 온도가 이제 10도가 되는 거고, 여기서 증발된 그 증기는 냉매 증기가 이쪽 흡수기 쪽으로 넘어오고요. 이 안에 하얗게 차 있는 부분은 그 리튬 브로마이드 수용액, 흡수액이죠, 흡수제. 이 흡수액이 그 증기를 빨아당기게 돼요. 그 빨아당기는 과정에서 이제 열이 발생이 되는데 그 열은 냉각수가 식혀주게 되고요. 냉각탑에서 이제 32도의 냉각수가 오는 거죠. 그럼 이쪽에 흡수기를 거쳐서 위에 있는 이제 응축기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그 냉매 증기를 많이 그 흡수한 그 흡수액은 이제 묽어지게 되면 냉매를 더 이상 흡수를 잘 하는 성능이 이제 떨어지니까 이거를 다시 재생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재생기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재생기에 가서 뭐 가스를 뺀 그 화염에 의해서 뭐 열을 받든지 아니면 지역난방으로 또 받은 중온수를 이용한다든지 뭐 증기를 이용한다든지 해서 이 그 묽어진 그 흡수액을 가열을 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그 냉매가 다시 이제 분리가 되죠. 그래서 냉매 증기 그 흡수액에서 리튬 브로마이드 수용액 안에 있던 그 냉매 증기 물이죠. 그게 여기도 이제 그 대기압보다 많이 낮은 그런 그 저압의 조건이기 때문에 물이 100도씨가 안 돼도 그보다 낮은 온도에서도 물이 분리가 돼요. 끓어서 그 냉매 증기가 이제 이쪽에 응축기로 오게 되고요. 응축기로 오게 되면 여기 이제 수증기죠. 기본적으로 수증기가 이쪽에 그 흡수기를 거쳐서 1차적으로 흡수기를 거쳐서 올라온 그 냉각수에 의해서 응축이 돼요. 수증기가 이제 다시 물로 액체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요 물로 변한 그 냉매액이죠. 냉매액은 다시 밑에 이제 증발기로 떨어지면서 여기서 다시 또 증발해서 흡수기로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냉매는 이쪽에서 그 액체에서 증기로 변했다가 이 증기가 스스로 이제 이렇게 사이클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 흡수액에 의해서 고온재생기에 가서 다시 리튬 브로마이드하고 물하고 냉매하고 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온재생기, 냉매를 다시 재생을 시킨다라고 해서 이제 고온재생기고요. 여기서 다시 이제 그 분리가 되는 거고, 여기서 그 냉매가 분리되어진 이제 흡수액은 이제 냉매가 많이 그 분리가 됐기 때문에 농도가 좀 높아졌겠죠. 그래서 이쪽에서는 그 농도가 높아졌다 해서 이제 농융액이라고 하고요. 밑에 쪽에서는 물하고 증기를 계속해서 그 흡수를 하면서 농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뭐 묽은 용액 또는 희용액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고온재생기를 통하게 되면 그 냉매 증기가 분리가 되면서 농도가 진해져서 그 진해진 용액이 이제 밑에 다시 흡수기로 와서 흡수기에서 뿌려지면서 냉매 증기를 잘 흡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뿌려주게 되죠. 그리고 이 흡수액이 이제 내려오는 과정에 아직까지 여기는 뭐 이렇게 고온재생기에서 나온 거라서 온도가 상당히 높죠. 그래서 열교환기를 하나 거치게 되는데, 이 열교환기에서 묽은 흡수액과 그 진한 흡수액이 서로 열교환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이 밑에 쪽 흡수기 쪽에서 올라오는 그 흡수액보다는 재생기에서 오는 게 온도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예열을 해주게 되죠. 예열을 해서 들어가고, 농용액은 여기서 그 희용액한테 열을 빼앗기면서 온도가 조금 낮아져서 이렇게 내려오게 되고, 온도가 좀 낮아져야만 여기서 이제 냉매 증기를 흡수하는 흡수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런 재생기가, 요거는 이제 단유형이고요. 재생기하고 열교환기가 하나 더 있으면 고온재생기, 저온재생기 있고, 열교환기, 1차 열교환기, 2차 열교환기 이렇게 있게 되면 2단 효용이고요. 지금 이 그림은 단유형, 1단 효용 흡수식 냉동기가 되겠고요. 보통은 이제 760 미리미리 HG 일대 100도씨에서 이제 물이 끓게 되는데, 이 압력이 점점 낮아지게 되면 물이 끓는 온도가 점점 이렇게 내려가게 돼요. 5에서 7 정도 되면 물의 그 끓는 온도가 약 5도에서 6도 정도, 그 사이가 이제 되는 거고요. 흡수식 냉동기는 요 사이에, 요 지점쯤에서 이제
운전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세부적으로 이제 각 장비마다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증발기에서는 그 냉매를 증발시키고 그 냉수를 냉각시켜서 기본적으로 이제 냉방 효과를 발휘하는 이제 핵심 장치가 되겠고요. 증발기 내부에 그 냉수가 흐를 수 있는 그 열기관 튜브, 보통 이제 쉘앤 튜브 형태로 증발기가 만들어지죠. 거기에 이제 냉수를 계속 순환시켜주고 그 열기관 코일 주변에 냉매를 뿌려주는 거죠. 냉매액을 계속 뿌려주면 그 냉매액이 그 낮은 그 저압의 그 진공 상태에서 쉽게 증발이 되면서 그 증발 잡열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증발 잡열을 이 냉수로부터 이제 뺏게 되는 거죠. 그 냉매가 냉수에서 그 뺏는 열만큼 그 코일 안에 있는 냉수는 온도가 떨어지게 되는 거고요. 진공도가 중요한 이유는 이 진공도 이 내부의 그 압력이 5에서 6mmHg보다 올라가게 되면 이 증발하는 물의 온도가 올라가게 돼요. 냉매의 증발 온도가 올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5에서 7이면은 5에서 7mmHg이면은 5에서 6도 정도에서 물이 증발을 하는데 만약에 그게 이제 뭐 예를 들어 10mmHg 정도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물이 5에서 증발하는 게 아니라 8도, 9도에서 이렇게 증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냉매가 뭐 7, 8도에서 증발하게 되면 그 냉수는 그거보다 또 한 1, 2도 정도 높은 온도에서 공급이 되니까 흡수식 냉동기가 뭐 우리가 이제 주변에서 보면 9도, 10도 뭐 이렇게 운전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그런 경우 대부분 보면 이런 진공이 좀 잘 안 잡혀서 진공 관리를 잘 못해서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뭐 뒤에서 보시겠지만 어쨌든 흡수식 냉동기는 추기 작업이라고 그 안에 진공도를 유지를 하고 불활성가스 이런 것들을 계속 빼주는 그런 관리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만 본연의 성능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 터보 냉동기나 이런 것과는 달리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현장에서는 굉장히 좀 다루기 까다로운 장비로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는 거고요. 보통은 이 흡수식 냉동기는 그 냉수가 12도로 들어와서 7도로 냉각되는 델타 T 5도로 운전이 되고 있는데 근래는 이제 장비 성능들이 많이 좋아져서 15도에서 7도까지 또 이렇게 그 온도차를 크게 벌려서 운전되는 대온도차 냉각이 가능한 제품도 생산이 되고 있고요. 또는 이제 요즘은 공급되는 냉수의 온도가 7도가 아니라 5도까지도 돼요.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진공을 더 잡아서 그 안에 있는 냉매가 4도 정도에서 증발을 하게 되고 제어를 그만큼 잘해야 되겠죠. 4도에서 증발을 하고 그래서 공급되는 그 냉수의 온도가 7도가 아닌 5도까지도 요즘은 그런 장비가 일부 업체에서 이제 나오고는 있습니다. 우리 뭐 아직 많이 쓰고 있지는 않은데 그만큼 이제 흡수식 냉동기에 대한 그 제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술적인 부분들이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죠. 흡수식 냉동기에서는 보통은 이제 이런 식으로 돼요. 이건 이제 간단한 그림의 예지만 물을 한번 뿌려서 그 안에 있는 전열관을 충분히 골고루 적셔주기가 좀 어려워서 전열관 쫙 있는 그 다발 사이에 중간쯤에 다시 한번 이런 그 분배할 수 있는 냉매를 다시 한번 이렇게 골고루 분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한 번 더 이렇게 있게 되고요. 흡수기 쪽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업체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요즘은 이런 게 조금 뭐 일반적인 것 같긴 해요. 장비업체들 카탈로그나 그 홈페이지에 가서 장비들 사용 보면 대체적으로 이렇게 위에서 한번 뿌려주다가 중간에 한 번 더 이렇게 다시 골고루 뿌려줄 수 있는 그런 분배판 같은 게 있는 형태로 보통 이제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요 밑에서는 요 냉매를 다시 계속해서 순환시켜서 위에서 이렇게 뿌려주는 그 냉매 펌프가 있고요. 이쪽 흡수기 쪽에도 마찬가지예요. 흡수기 쪽에서도 이 밑에 그 리튬 브로마이드 수용액 흡수액이죠. 흡수액을 그 이제 고온 재생기로 보내주기 위한 그 용액 펌프가 있고요. 이 흡수기는 이 펌프에서 이렇게 뭐 순환시켜주는 거 아니고 위에서 이제 재생기에서 이제 농도가 진한 흡수액이 이제 위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형태로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흡수기는 냉매를 그 흡수하는 작용을 하는 그 장치인데 여기서 이제 얼마만큼 흡수를 하느냐에 따라서 또 냉방 효과가 좀 달라져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계속해서 이제 증발을 하면서 증기가 생기겠죠.
냉매 증기가 생기는데 이 증기를 어딘가로 계속 빼주지 않으면 이 안에가 점점 그 압력이 현저하게 높아질 거 아니에요. 이제 5mmHg나 6mmHg 정도로 처음에는 운전대는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이제 냉매가 증발하기 시작하면 그 냉매가 증발하면서 이제 부피가 최적이 현저히 커지잖아요. 물이 증발할 때 뭐 우리 대기압인 경우에는 증발하면서 약 1700배 정도 최적이 커진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기체로 변하면서 커진 그 것들이 어딘가로 계속해서 나가주지 않으면 이 안에 압력이 이제 높아지겠죠. 5mmHg가 아니라 뭐 8, 9, 10mmHg 이렇게 급격하게 확 올라가게 되면 이제 냉매 증발 온도가 올라가고 그러면서 정상적으로 그 7도의 그 냉수를 공급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이 그 흡수액을 쓰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쓰는 거예요. 이쪽에 증발기의 압력을 계속해서 저압의 조건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발생된 증기를 계속해서 어딘가로 빼줘야 되는데 그 기능을 하는 게 이제 요 흡수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흡수기가 필요한 거죠. 그 암모니아하고 물을 이용하는 암모니아 흡수식 냉동기에서는 물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쪽에서 암모니아가 증기로 그 발생이 되면 암모니아를 계속해서 물은 암모니아를 굉장히 많이 빨아당기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속에 암모니아가 계속해서 녹아 들어가는 식으로 해서 이쪽에서 암모니아를 계속해서 물이 흡수하는 형태로 이제 암모니아하고 물을 이용한 흡수식 냉동기는 그렇게 작용을 하는 거고요. 이 과정에서는 이제 냉매 증기를 흡수하는 과정에서 그 발열이 생기기 때문에 그 열을 냉각수가 계속해서 제거를 해주게 되고요. 이제 재생기는 그 흡수기에서 그 공급돼서 올라온 그 묽은 그 흡수 용액을 가열을 해서 거기서 그 냉매를 분리를 시켜서 그 다시 농도가 높은 흡수액으로 만드는 그런 그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이 흡수기에서 이제 이렇게 붉어진 게 오면 여기서 이제 뭐 가열원으로 가열을 하게 되면 분리된 냉매 증기는 저온 재생기를 한번 거치면서 이제 응축기로 가는데 이 저온 재생기에서는 여기서 이제 물이 분리가 돼서 어느 정도 이제 농도가 높아진 흡수액이 일단은 이쪽에서 1차 열교환기를 거쳐요. 1차 열교환기를 거쳐서 쑥에서 올라오는 묽은 그 흡수액은 아직 온도가 높지를 않기 때문에 그거를 예열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이제 여기서 약간 식겠죠. 약간 식어서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이 증기에 의해서 그 온도가 다시 데펴지면서 여기서 다시 또 그 미처 그 이쪽에서 100% 고온 재생기도 100% 제거되지 않았던 그런 그 냉매가 다시 여기서 그 다시 증발을 해서 이쪽도 응축기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응축기에서는 저온적 재생기에서 발생된 그 냉매 증기도 오고 고온 재생기에서 발생된 냉매 증기가 오는데 고온 재생기에서 발생된 냉매 증기는 기본적으로 온도가 높기 때문에 그 농용의 흡수액을 다시 한번 재생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두 개가 합쳐져서 냉각수에 의해서 응축기에서 이 냉매 증기가 그 냉매액으로 바뀌어서 이제 증발기로 떨어지는 그런 과정이고요. 여기서 이제 고온 재생기, 저온 재생기를 거치면서 냉매가 분리돼서 농도가 진해진 흡수액은 이제 흡수기로 떨어져서 다시 이쪽에서 그 증발기에서 넘어오는 증기를 계속 흡수하는 그런 과정이죠. 열변기는 그 흡수액 간에 그 응축을 시키거나 예열시켜서 에너지를 절감하도록 하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는 이제 응축이 되는 거고, 여기서는 예열이 되는 거죠. 이 열변기 이제 수량에 따라서 단위형, 중요형, 3중요형. 보통은 이제 열변기가 두 개가 있는데, 뒤에서 사이클을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뭐 이해되실 것 같고요. 보통은 이제, 스테인리스 타입의 판형 열변기나 또는 이제 동 타입으로 된 이제 열변기를 쓰는데 보통 이제 브래징 돼 있는 열변기 사이즈가 이렇게 크지가 않아요. 뭐 이만한 정도 사이즈가 되기 때문에 그 보통 브래징 돼 있는 타입의 그 판형 열변기가 돼 있고요. 3중용으로 가게 되면 그 안에
고온 재생기의 온도도 높고, 그래서 흡수액의 온도가 좀 높아지고, 그러면서 고온 부식 같은 경우,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생긴다고 그러네요. 아까 이제 조개 그림하고는 조금 다르죠. 여기 저온 재생기에서 내려가면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열경기를 이렇게 써서 거쳐서 흡수액이 여기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이제 열경기가 두 개고, 고온 재생기, 저온 재생기 두 개고. 이런 구성들은 그 메이커들마다 조금씩 달라서, 뭐 이 그림을 절대적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뭐 대체적으로 이런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업체들마다 약간씩은 좀 요 위치라든지 뭐 순서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를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업체의 그 제작 도면이라든지 카탈로그를 좀 보셔야 됩니다. 이 판형 열교환기는 뭐, 이 고온 열교환기나 저온 열교환기 또는 뭐 1차 열교환기, 2차 열교환기 이런 거는 우리 그 공조 배관 쪽에서 쓰는 판형 열교환기랑 같은 맥락이에요. 판 사이사이마다 그 1차, 그 1차 가열원, 2차 가열원, 두 개의 그 액체들이 사이사이 교대로 흘러가면서 이제 서로 열교환을 하는 거죠. 판 사이에서. 그 응축기는 냉매 증기를 냉각수를 이용해서 이제 응축을 하게 되고요. 이 냉각수는 이제 요 그림처럼 이렇게 되게 아니라 이제 흡수기를 보통은 기본적으로 흡수기를 한번 거쳐서 흡수기 쪽에서 그 흡수액을 이제 냉각시켜주고 올라오면서 이제 이쪽에서 고온에 그 증기를 응축시키고서 이제 가게 되죠. 이 냉각수가 이제 흡수기를 먼저 거쳐서 이쪽 응축기로 가는 이유는 흡수기 온도가 아무래도 낮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제 낮은 거를 먼저 한번 식혀주고, 그 다음에 이쪽이 응축기는 훨씬 더 이 흡수기보다 온도가 높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온도가 조금 올라간 냉각수를 가지고도 충분히 이쪽에서는 응축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거쳐 나가게 돼 있고요. 그럼 이제 추기장치가 있는데, 추기장치는 그 냉동기 안에 있는 어떤 뭐 불활성 가스라든지 이런 거를 빼주기도 하고, 또 냉동기의 압력 자체를 기본적으로 6mmH 정도 내외로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안에 있는 공기를 기체를 빼내는 진공펌프인데, 이게 이제 뭐 장비 메이커들마다 이게 진공펌프를 쓰는 타입도 있고 뭐 이런 다른 방식들도 있다고 하는데, 뭐 제가 여태까지 본 건 다 진공펌프인 것 같고, 일반적으로 거의 다 추기펌프라고 하면 진공펌프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서는. 뭐 다른 타입인 경우에는 또 그 메이커들마다 좀 보셔야 되겠죠. 그 안에서 이제 그 냉매라든지 흡수액 속에 일부 어떤 섞여 있던 그런 불응축 가스, 기체 성분들이 이제 발생될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혹시나 안에서 그 장비 내부에서 부식이 발생되면 또 그런 부식 과정에서도 또 가스가 발생이 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빼줘야 되고, 그런 또 이제 혹시나 장비의 어떤 이음매나 이런 부분들에서 기밀성들이 좀 미비한 부분들에서 있어서 장비 밖에 있는 공기가 안으로 빨려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럼 그런 공기들이 리튬 브로마이드하고 만나게 되면 장비 내부가 급격하게 부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되고요. 이런 추기 작업을 하다 보면 이게 그냥 정상적인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아니면 장비 자체의 어떤 이음 부분이나 이런 결함에 의해서 진공이 깨져서 밖에 있는 공기가 계속해서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때는 계속해서 추기 작업만 할 게 아니라 그런 누설되는 부분을 보수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뭐 급격하게 이렇게 이제 장비가 부식되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뭐 기타 이제 여러 가지 뭐 열교환기, 보조 용액 펌프, 뭐 냉매 펌프,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이제 직가식 같은 경우는 이제 배가스 페어레스기라든지 뭐 이러저러한 장치들이 이제 있고요. 자, 다음은 이제 흡수식 냉동기의 냉각 운전 사이클이고요.